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 1.3% 상승해서 다시 2300선을 돌파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0.6% 상승해서 796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을 넘어서기도 했었지만 조금 흘러내리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폭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장중에는 7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하락해서 약 5%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69만 9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삼성 SDI는 약 2%의 상승이 나왔어요. 전기차 배터리 대표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 SKC 그리고 첨보 모두 큰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전체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준 것을 알 수 있고, 기관과 개인은 그렇게 크지 않은 물량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LG화학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로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가 가장 높네요. 자, 그런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약 1.3%의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제 하락폭을 넘어서지 못했고 시초가 대비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이 오늘 비교적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오늘 비교적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북한과 관련된 좋지 못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고, 항상 대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물론 대북 이슈는 조정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 대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출렁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대북 관련주, 빅텍 대표주죠. 빅텍의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왔지만 반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좋지 못한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쉽지만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팡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최근엔 테슬라까지 이런 대표 기술주들이 나스닥 증시에 약 75%의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한다는 말은 미국 주식의 대부분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지금 설명드린 팡기업,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나스닥 대표주 몇몇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국내 주식에도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상승폭이 유난히 컸던 종목들이 있고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 한번 보면서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의 종가 기준으로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6.5%의 상승이 나와서 2,000달러를 돌파했죠. 그리고 1년치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애플 47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도 2.2%의 상승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지금까지 2조 달러를 넘었던 기업은 사우디의 석유 기업 아람코를 제외하고는 애플이 유일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마존 종목도 어제 상승이 나왔고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신고가 근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에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미국 나스닥의 대표 종목들이고 나스닥을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보다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LG화학뿐만 아니라 상승폭이 컸던 대형주들은 꽤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산업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개별 종목 위주로는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유독 2차전지 관련주는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종목들을 잘 살펴보세요. 조정 구간, 하락 구간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해요. 하지만 반등이 나올 때는 업황이 좋은 종목, 정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반등이 나올 때 1순위로 상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업황이 좋지 못하던가 모멘텀이 부족하던가 기대감이 없는 산업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하지만 상승이 나올 때는 하락의 폭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정 국면이든 하락 국면이든 이러한 구간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업황을 먼저 보시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가, 이 점을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도주, 팡기업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런 기업들을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고,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점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제와 같이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전체 종목이 다 하락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하락해요. 하지만 이런 하락폭이 끝나고 다시 반등이 나온 시점에는 업황이 좋고 그 업황 속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업황이 좋지 못하고 기대감이 없고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이라면 지수가 아무리 상승폭이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하락했던 폭을 만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제일 1순위가 업황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업황 내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유는 기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게임주, 이런 모든 종목들은 다 기술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 바이오주만큼은 유독 실적과는 상관없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가장 크게 나오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엑세스 바이오 이 종목을 보시면 거의 상한가까지 왔다가 하한가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동안 상승했던 폭이 약 10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는데 거의 신풍제약하고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은 탄탄한 기업 위주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면 나도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였죠. 신일제약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점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항상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는 특히 묻지마 매수,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매매 방식이 아니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 대비 조금 밀렸고, 그리고 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하지 못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반등 시점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술력이라는 측면에 더욱더 점수를 주고 싶고, 오히려 완성차보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약 2-3년 뒤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의식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여나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산 시점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코스피의 조정 구간, 하락 구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어떤 종목보다도 업황이 좋고 그 업황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장 먼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업황이 좋지 못하고 모멘텀과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